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석가탄신일이어서 공휴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큰 등락은 없었고요. 그냥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빠졌었는데, 그거를 좀 메꾸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 그 외에는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국에서 이제 PPI, 대표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알려진 PPI를 발표를 하고, 내일은 이제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PPI보다는 CPI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관망세를 보일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할 거야. 맞잖아요, 그죠? 네. 하는데 미국 선거 전에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거 때, 미국 대선 때 바이든 쪽에서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 현직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낙폭과대주가 급등할 때 목표가를 잡는 방법을 여러 종목을 좀 갖고 와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어떤 내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목표가 뭐고, 매물대는 어디에 있으며, 기타 등등등 쭉 얘기해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실전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그래도 시황 얘기는 잠깐 해드려야 되니까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짧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5월 달에 자꾸 이제 연휴가 있었죠. 5월 1일 날은 뭐였어요? 근로자의 날. 5월 6일 날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그죠? 그리고 내일은 석가탄신일. 그래서 자꾸 이제 쉬는 날이 있어갖고 지금 좀 띄엄띄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절반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네. 요렇게 중간중간에 휴일이 좀 많으면 좀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약간 이제 살짝 맥이 끊기면서 가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말고 이걸 보시죠. 오늘 이제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외국인이 별로 사는 게 없죠. 네. 좀 띄엄띄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오늘 사기는 샀는데 거래소에서 800억 순매수,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를 400억 정도 순매수, 여기죠. 네. 그럼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히. 자, 그리고 여기 전기전자 400억, 운수장비 150억 이 정도, 화학에서 500억 정도, 이게 다예요.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자꾸 휴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래대금은 얼마나 나왔을까? 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네. 거래대금이 오늘 9조 원 나왔죠. 어제는 13조 원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9조 원 나왔어요. 최근에 11조 원 위주로 나오다가 어제는 13조 원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9조 원.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조용했다, 차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어린이날 3일 연휴 들어가기 전에 거래대금이 9조 원, 그 다음에 7조 원이었거든요. 그때 얘기해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휴일 껴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CPI, 미국의 CPI, PPI 발표 앞두고 그런 것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원달러 원유랑 쭉 얘기해 드릴게요. 원달러 원유를 보면 큰 등락이 없죠. 이것도 조용하고, 국제유가도 조용하고, 미국의 이제 단기 국채금리인 2년물 국채금리를 봐도 조용하고, 10년물도 조용하고, 미국의 달러도 조용하고, 하나만 더 볼까요? 일본 엔화도 조용하고, 그쵸? 네. 큰 등락이 없죠. 지금은 조용합니다.
아주 편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스 보면은 뭐 그 세상 망할 것처럼 막 그러는데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조용히 했었던 낙폭과 대주들이 그 종목들이 막 이제 바닥에서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죠?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낙폭과 대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뭐 시황이나 뭐 이런 얘기는 또 어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낙폭과 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낙폭과 대주 얘기를 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이 낙폭과 대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올라올 때 뭐 손실인 사람이 있을 거고 손실이었다가 본전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도 좀 손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밑에서 싸게 사서 수익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원래 갖고 있는 건 손실이지만 최근에 물타기 한 거는 수익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종목 한 몇 개 준비했는데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어제 제가 유니온 얘기하다가 끊겼죠. 유니온, 그죠? 자, 어제 이게 유니온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방이랑은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게 우리 방 추천주였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네. 유니온. 네. 오늘 한 5% 올랐죠? 5.7%? 괜찮은데. 참, 기사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속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엔 속보 같지도 않은데 속보라는 걸 자꾸 쓰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늘렸대요. 태양전지는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대요. 와, 네. 대단한 거 같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거의 수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인상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수입을 많이 안 하고 있다. 즉 효과가 거의 없다. 나오잖아요. 맨 밑에 읽어드릴게요.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이거 참 이거 눈 가리고 그죠? 저기 아웅 하는 건데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라고 맨 끝에 살짝 써놓고 끝내죠. 그쵸?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 알루미늄이랑 뭐였지? 거기다가 관세 막 부과할 때도 거의 수입 안 한다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수입을 안 하는 것들에게만 지금 요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관세를. 그러니까 이게 잠깐 여기 좀 해드리고 갈게요. 웃긴 게 뭐냐면 난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 같은 게 바이든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중국에 작정을 하고 관세를 때리잖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죠? 관세를 막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이제 저가 상품들을 미국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을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막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수입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건 뭘로 이어져요?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중국하고 싸울 마음이 전혀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정말로 관세 때렸다가는, 진심으로 때렸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정쩡한 중산층 이하는 힘든 거예요. 왜?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은,
대통령 재선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이 아니라 이건 대놓고 쇼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미중 무역 전쟁 또 다시 일어나면 우리나라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거에다가 뭐하러 속보라는 단어를 쓰냐 이거죠. 아까워요 단어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수입도 거의 안 하는 거에다가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볼 때마다 웃겨 죽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그 콘서트나 이런 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죠? 네. 어쨌든 그런데 저걸 왜 보여드렸겠어요? 테마주는 가는 거예요. 테마주는 왜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막 해드리고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종목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유니온이 이게 거기에요. 이게 관련주예요. 그죠? 네. 방금 얘기했던 뭐 그런 거랑 같은 관련주인데 상세한 얘기는 안 해드릴 거예요. 나 이거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왜 얘기했냐면 이게 되게 좀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유니크라는 뜻 아세요? 유니크? 뭐 이제 하여튼 뭐 굉장히 이제 무슨 특수한 아주 그냥 뭐 보기 드문 뭐 그런 거 할 때 아주 유니크한 아이템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차트예요. 그냥 일반 뭐 보기 힘든 차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감이 떨어지니까 영어 단어 써볼게요. 영어 단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네. 유니크한 아주 차트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평선이 있잖아요. 이평선이 여기 5일선, 21선, 60일, 121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으로 세팅해주는 이평선인데 하나 더 201선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초단기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평선까지 다 해놓은 건데 그게 여기 한 점에 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한 점에 모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보기 힘들다니까요. 주가라는 게 늘 들었다 놨다 하고 하니까 이평선이 거의 안 모이는데 이게 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아주 옛날 주식 기법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이제 블랙홀이라고 불렀어요. 멋있죠? 블랙홀 그죠? 네. 블랙홀이라고 불렀어요.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나왔다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매수, 매도의 균형, 즉 밸런스가 맞아서 이게 모인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매수, 매도 균형이 맞는다고 뭐냐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똑같을 때 그런 과정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이게 모여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통 옛날에는 여기를 매수 맥점이라 했어요. 차트 아무리 몰라도 이거 모인 자리에 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거나. 쪽박 날 수도 있어요. 회사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재료가 어느 회사 잘못 사면은 그냥 그때부터 내리 꽂거든요. 근데 회사 괜찮다, 뭐 재료도 좋다 그러면 아주 좋아요. 얘네들이 비슷하게만 이평선이 아까 이평선이 비슷하게만 모여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거 이 점으로 이렇게 한 점에 모이는 거는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얘가 모였었다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주 거래가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작년 말부터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쫙 말리더니 최근에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여기에서 왜 들었다 놨다 했냐면 자꾸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자꾸 중국 걸 쑤셔대는 거예요. 응? 근데 중국이 반응 안 하죠. 트럼프가 그랬으면 중국이 바로 반응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나와가지고 얼얼얼얼 하면서 우리 중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러면서. 근데 바이든이 뭐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뭐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진짜 무시도 안 하고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예? 바이든만 그런 거 바이든만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러고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닥에서 나온 차트라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바닥에서 나온 차트인데 이평선이 다 모여 있었고 수급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왜? 매수 매도의 균형이 딱 맞을 정도로 거래도 안 되고 아주 잘 정했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이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중국과 관련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마치 막 무역 분쟁을 일으킬 것처럼 4월 달부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고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매수를 했으면은 대충 한 5천, 여기가 5천 한 400원 잡읍시다. 5,40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목표가 잡는 거예요, 이제. 5,400원에 산 사람이 있는데, 그럼 여기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합시다, 상태를. 자, 여기에 샀으면 대충 5,4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쭉 올라오는데, 자,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뭐죠? 목적이 뭐냐? 이거를 단기로 샀느냐? 아니면 스윙이냐? 아니면 중장기냐? 자식한테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산 거냐? 그죠? 유산 상속. 네. 개별주가 좀 보통 그러시진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대주주겠죠. 창업주나.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호재가 있어서 산 거냐? 무슨 재료로 샀느냐?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이 단기로 샀어요. 근데 5,400원쯤 샀는데 오늘 5,900원이에요. 얼마 수익이에요? 10%. 대충 10%예요. 따지지 마세요. 뭐 9% 아닌가요? 10%라고 하자고 그냥. 정확히는 9%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 대충 10%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 준비하면 돼요. 단기니까. 네? 그 여러분들 단타방, 초단타방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 수익 주면요. 와, 내가 보니까 아침마다 5%씩 수익 주면은 그렇게 한 6개월만 하면 나 저기 사이비 교주도 되겠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단타에 미친 사람들한테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5%씩 수익 주잖아요. 6개월만 하면은 진짜 저기 사이비 교주 될 것 같더라고요. 막 진짜로요. 네. 난리 나겠더라고 진짜. 근데 이제 이거 10%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기보다는 약간 스윙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보면 돼요. 정고점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한 6,200원, 300원이거든요. 그러면 5,400원에 산 거죠. 5,400원에 사서 6,200원, 300원에 판다. 대충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네. 15%에서 20%짜리 수익입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단기 또는 약간 긴 단기, 약간 짧은 스윙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팔 때 여기서 파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현재까지 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올 때 거래 없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했죠. 거래가 없이 6,000원 넘어서 올라오죠. 그러면은 수급이 뭐 받쳐줘야 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급이 안 받쳐준다? 그러면 휙 떨어지겠죠. 그래서 6,000원 넘어가면 슬슬 팔아버리면 돼요. 단기나 스윙으로 짧은 스윙으로 봤다면. 근데 보니까 갑자기 막 석가탄신일날 쉬고 있는데 중국에서 막 강렬하게 반발하면서 중국에서도 보복하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다음날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양봉을 세게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6,500원 이상을 볼 수도 있죠. 여기가 6,500원. 그 다음에 꼴이 있으니까 여기 7,000원이고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날 거래 터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면 돼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종목 추천할 때 저는 전문가로서 종목 추천할 때 회원들한테 처음부터 목표가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가끔 얘기할 때는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일까요?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든요. 목표가는요, 언제 주는 게 맞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저평가다. 저평가주라서 실적을 보고 추천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평가라고 매수 이유가 저평가죠. 그러면 그게 고평가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저평가로 그 사람이 계산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평가가 되는 그 지점에서 적당히 보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천할 때 이거 얼마짜리 주식인데 지금 이렇게 쌉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 목표가를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왜? 매수 이유가 그거니까. 그럼 매도 이유도 그거여야 되거든요. 매수 이유가 저평가면 매도 이유는 뭐예요? 저평가가 아닐 때, 저평가 이유가 해소가 됐을 때, 즉 고평가가 됐거나 적정 주가가 됐을 때 파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단기로 노렸어요. 그럼 단기로 충분히 수익이 났을 때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단기보다 약간 더 먹겠다는 게 스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스윙으로 적당히 먹었으면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항상 욕심을 내죠. 혹시라도 더 갈까봐. 물론 더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갈까봐 안 팔고 버티다가 대부분 다 끌려 내려오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짓을. 지금은 그 짓 하시면 정신병 걸려요. 그냥 애들처럼 엄마 배고파. 그럼 먹다가 배부르면 놓고 또 나가서 놀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배고파서 단타를 쳐야 되겠다. 수익 났어요. 그럼 팔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막 어떻게 더 해보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애들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끙끙 대시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파시면 돼요. 근데 절대 안 팔아요. 욕심이 붙어갖고 그 자리에서. 네. 이런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드려도 결국에는 본인들 욕심 때문에 못 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쨌든 호재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면 더 목표가를 높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트는 항상 더 크게 봐야 되죠. 네. 여기에서 걸려서 떨어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바이든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누가 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적당히 수익 나면 나오라는 얘기예요. 설령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될 듯 말 듯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걸요. 항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좋게 얘기해요. 트럼프한테 무조건 안 좋게. 그런 거 감안해서 해야 되는 테마주가 되겠죠. 이건 테마주죠. 그죠? 회사가 근데 싸요. PBR이 0.7인이고요. 즉 BPS가 8,3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는 5,900원이에요.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 엄청나게 싼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번 발동 걸리면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애.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에 이거 크게 갔을 때. 이게 히토리온데 언제 많이 갔을까요? 네, 원자재 시장 폭등 나왔을 때. 이 당시가 그때 그랬어요. 중국 잘 나갈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때 하여튼 그 이후로도 히토리오 테마주로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죠. 작년에도 많이 갔었어. 아무튼 오늘 괜찮게 올라오더군요. 네. 자, 이렇게 잡으면 되고, 종목이 좀 몇 개 더 있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는 짧게 얘기할게요. 신성홀딩스는 지금 여기 얘기했었죠. 조국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맨 마지막 거는 조국 관련주가 아니죠. 네. 저기 곡물 때문에 간 거고, 근데 그러다 쭉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올려놓고 지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조국 관련주로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끌려 내려와서 물렸다. 그럼 여기에 12,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끌려 내려왔으면 7,000원이니까 5,000원 빠졌죠. 그러면 12,000원에 산 사람은 여기 왔을 때 마이너스 40% 손실이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겠죠, 그죠? 근데 용기를 내서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요. 물타기를 했는데, 자, 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7,000원쯤에 샀는데 9,000원대까지 올라왔죠. 얼마 수익이? 20% 수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둘 다 팔아버리면 되겠네. 뭔 소리예요?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40% 손실이었다며. 그럼 여기까지 9,000원대까지 왔으면 12,000원에 산 사람은 얼마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20% 손실. 밑에 산 거 플러스 20% 수익.
그러면 얘랑 퉁. 그냥 팔면 되죠. 물타기 성공했다. 인질로 잡혀갔던 내 소중한 투자금을 찾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팔면 되거든요. 팔면 되는데 사람이 또 안 그래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얘는 얘대로 비싸게 팔고 싶고 얘는 얘대로 같이 팔고 싶은 거라. 제가 만난 개인 투자자들은요 100명 중에 99명이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전문가 해보세요. 3개월 만에 보시면 깨닫겠네요. 아, 똑같구나.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합니다. 절대 안 팝니다. 물타기 왜 했어요? 물타기의 목적이 뭐예요? 평단가 낮춰서 본전에 탈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막상 올라오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까지, 여기 꼭지까지 12,000원까지 바로 올라올 가능성은요 100% 중에 10%도 안 돼요. 근데 가끔씩 10%가 나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미션 임파서블. 어쩌다 가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성홀딩스가 여기까지 오려면 이미 조국 씨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일단 성과를 냈잖아요. 그럼 조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진 않을 거고, 최근에 들썩인 이유가 뭐 브라질 홍수, 이런 곡물가 급등, 뭐 라니냐,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성홀딩스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 얘 콩이니까 콩으로 가면 안 될까요? 샘표하고 샘표식품요 바닥에 지금 쫙 붙어 있어요. 개구리처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얘 그럼 걔네 말고 또 없어. 아유, 우리나라에 사료주가 얼마나 많은데, 음식료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아주 낮은 확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인데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공 확률이 낮은 쪽으로 자꾸 본인 욕심대로 하려고, 본인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이 났었는데 그 수익을 온전하게 자기 주머니로 못 넣는 이유가, 못 챙기는 이유가 이런 영향도 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종목 얘기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수익이 났으면 팔아라 이거예요. 근데 안 팔어. 안 팔아요. 미치워서 진짜. 제가 엊그제 얘기했죠.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종목 추천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팔라고 할 때 진짜 안 봐. 옛날에 그 저희 방에서 제가 잔소리 무지하게 한 게 있어요. 까뮤니시라고 2년 전이니까 22년. 이게 이제 안철수 후발주자 중에 대장주였거든요.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보유 종목이었어요. 이게 아마 여기서인가 샀을까, 아마 여기쯤에서 샀는데 안철수 씨가 하도 답답하게 입 다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내려갔었어요. 시간 질질 끌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씨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질질 끄니까 또 간 본다고 막 욕을 먹고 막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때 그 목소리가 나 아직도 기억나요. 단일화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씨가 짧게 한 말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성대묘사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나 미치는 줄 알았어 그때 안철수 세 가지 죽은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때 한마디 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이제 급등을 했겠죠. 네, 여기서 회원들한테 이제 붙들고 협박을 했어요. 뭐라고? 제발 좀 팔아라. 제발 좀 팔아라. 나중에 끌려 내려와서 나보고 봐달라고 하면 절대 안 봐줄 거다. 응? 안 팔면,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거 안 팔면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팔으라고. 많이 팔았어요 회원들이. 제가 하도 펄펄 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수익 내주고도 요거도 먹어요. 응? 잔소리 한다고. 응? 이렇게 끌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끌려 내려왔을 때 이거 안 판 사람이 없었을 것 같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판 사람이 있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응? 왜 안 팔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아요.
더 갈까봐. 그게 제욕하는 거예요. 네. 더 갈 것 같은데 저놈은 왜 저걸 자꾸 팔라고 하지? 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네, 이거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하기 전이고, 네? 전이고. 이건 낙폭과대 주식이 아니에요. 뭐 잠깐 떨어졌었지만 이렇게 원래는 뭐예요? 그냥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조금 흔들어도 까짓 거 뭐 더 떨어져? 뭐 이러면서 이제 했거든요. 배짱을 부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만 들면 좀 파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성홀딩스도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를 했다, 물타기는 아니지만 뭐 신규 매수했다, 여기서 좀 팔았어야 돼. 더 갈 것 같다 싶으면 물량을 반드시 줄인 다음에 어느 정도만 갖고 가셔야지 부직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종목 좀 빨리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좀 이따 보고 이구산업. 이구산업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급등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거나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물린 종목이 아닐 테니까, 그죠? 그러면요, 이건 어디서 파는 게 맞냐면 여기쯤에서 전량 매도하는 게 맞아요. 여기쯤에. 아니 더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보세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확인하기 전에 작년에 이게 그 저기로 간 걸걸요? 처음에 2차전지 갈 때 뭐 구리 뭐 부족하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아마 초전도체였나? 초전도체도 구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였던 것 같긴 해요. 맞을 거야. 그때 거래 많이 터졌는데 딱 그때 고점까지 가가지고 거래가 빠바방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구산업이 지금은 전선 관련주로 가는데 전선 관련주 중에서는 후발주자 중에서도 후발주예요. 후발주 중에서도 후발주라고.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파는 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게 맞다니까요. 급락을 세게 시켰다가 또 올라왔거든. 그럼 이건 여기서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서 판 사람이 나 7,000원에 팔았는데 이씨 8,000원까지 갔네? 1,000원 손해봤네? 이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팔고 났으면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최고가에서 걸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아까 낮에 얘기 드렸잖아요. 전선주들이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거기서 흥분해서 좀 더 간 거예요.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먹었으면 만족해야지 완전히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가 물리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답답한 게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만 하다가 다 끌려 내려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 고생해서 수익 나셨으면 파셨어야지. 본전만 오면 판다는 사람들이 막 수익이 막 많이 났는데도 안 팔아갖고 막 끌려 내려가요. 답답하다니까. 바이오스마트 이것도 이제 전기, 전선, 전력 설비 후발주자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요 정도에서 상한가 나오고 여기서 다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서 또 한번 움직였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또 파는 게 맞아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 거거든요. 앞에랑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하면서 조정을 주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거든요. 이 연준 의장 때문에 증시가 폭락해서 만들었던 이 깊은 구덩이를 다 메꾼 거예요. 여기서 구덩이를 메꾸면 통상적으로 떨어지는데 제로도 있었고 그 중에서 후발주자였고 거래도 많이 터졌고 두 번이나 터졌고 매물대에 딱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떨어집니다. 설령 내가 팔았는데 상한가가 가더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파는 게 맞습니다. 팔고 났는데 보니까 눌림목인가? 다시 또 세력이 매집을 하나? 그러면 그때 가서 한 2, 3주, 한두 달 뒤에 그때 봐서 내가 뭐 다시 사야 되겠다 라고 판단했으면 쓰시면 그때부터 또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떨어져요. 보통 떨어진다. 올라가는 거는 100개 중에 한 몇 개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안 끝난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 반반이 확률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매집인지 팔아먹고 있는 건지 애매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안 팔고 들고 있으면 한 달 동안 버텨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서 10% 20% 30% 더 먹을 바에 이거 팔아가지고 딴 데 가서 수익 내시면 되잖아. 안 그래요? 아니 이 정도 수익 낼 줄 아는 분이 다른 거 사갖고 10% 20% 30% 추가 수익 못 내시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 잡으면 그거를 보고 끝을 보려고 그래. 우리나라 분들이 좀 그게 좀 심해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좀 유독 심하다니까. 이상하게 하나 잡으면 하여튼 끝장을 보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술자리 요즘 술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좋아하지만 1차 마시고 2차 가고 3차 가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서 그죠? 네. 또 맥주집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주식을 하나 잡으면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지금 올라오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름이 참 바꿔온 거죠. 이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게 원래 이름이 뭐였죠? 여기 점으로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그때 그거잖아요. 이정재하고 누구야?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 그죠? 네. 회사 이름을 참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렇게 몇 번 물어보면 누가 찍어줄 줄 알았더니 요즘에 대답들 안 하세요. 요즘에 인사도 안 하시죠? 안 하셔도 돼요. 네. 잠깐만요. 원래 회사 이름이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네. 이름 바꾼 거예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때 왜 이정재 씨하고 저기 한동훈 씨 밥 먹은 거 사진 찍어갖고 막 난리 났잖아요. 대상홀딩스 오가고 그 다음에 간 게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런 정보 좀 설명 길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 이게 아무튼 3만원 거의 3만원까지 갔었죠. 29,850원.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다고요.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만원 가까이 떨어진 거거든요. 만원 초반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뭐 거의 3분의 1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토막까지 났었는데 저점이 언제일까요? 제가 한동훈 테마주 중에 이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건 점상한가 너무 연예인 끼고 올라가는 거라서 너무 이제 사짜 냄새가 나가지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월 11일이 저점이에요. 선거에서 한동훈 씨가 크게 지고 났을 때 이게 저점이고 저점을 딱 11,000원을 찍었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얼마일까요? 14,000원. 오늘 15,000원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그러면 여기쯤에서 만약에 물타기를 했거나 산 사람이 있다. 여기서 파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량을 확실하게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봐서는 막 여기까지 갈 것 같죠? 예, 갈 수 있습니다. 낮에 얘기를 했었지만 한동훈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핍박을 더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해서 여론의 관심을 계속 받으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팔면은 수익이 한 20%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팔으라고 하냐면 통상 저항이 여기서부터 걸립니다. 가격은 이제 1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저항이 걸려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였죠. 근데 3월 중순부터 그 조국 신당이 이제 크게 흥행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떨어졌죠. 그때 여기를 이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못 올라왔어요. 한번 올라오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그럼 뭐예요? 저항선이에요. 이게 지지에서 저항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통상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해요. 좀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봤으면은 이쯤에서 샀다 11,000원 12,000원에 샀다 그러면 여기서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답하시는 것도 좋고. 왜?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한동훈 테마주 이것만 있나요? 많거든.
딴 데로 가면 되죠. 플랜 B.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하나 잡으면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남자분들이 주로 자주 그러는데 여자분들보다는 하나에서 수익을 내면요, 그걸 팔았다 다시 사요. 수익 났으니까 다시 샀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수익 난 거 반납하고 끌려 내려와서 다 반납하고 손절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팔았다가 다시 사셔가지고 수익 낸 적 있냐고. 거의 손해보고 다시 팔지 않으세요? 다 웃으세요. 허허 이러면서. 쑥스러우시니까. 네.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그래서 그걸 잘 안 합니다. 한번 수익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살 때 정말 자신 있는 거 아니면은 한참 있다 다시 사요. 네. 자신 있으면 바로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어지간하면 조금 시간이 있다가 삽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들었는데 목표가를 이런 식으로 짧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뭐 신성홀딩스, 이구산업, 바이오스마트, 기타 등등등 몇 개 종목 얘기했는데 뭐 다 이렇게 무슨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지금 현재 종목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죠. 네. 매도할 때는요.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돼요. 차트만 띡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네.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종목들을 쭉 얘기해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종목 진단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는 한동훈 없으면 못 살겠다. 나 이정재도 한동훈도 좋은데 이정재도 좋고 정우성까지 좋다. 그러면 가져가셔야지. 그럼 본인 취향이고. 근데 어지간하면 팔아서 다른 데로. 근데 미련이 다 팔았는데 상한가 나오면 내가 화병에 걸릴 것 같다. 그럼 물량을 조금 남겨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낙폭과 대주대 폭등이 나오기 전에 괜찮은 수익을 계속 내면서 또 매매를 또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손절가 안 걸어도 되고 확실하게 챙기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매매도 즐겁습니다. 요즘에 저희 방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라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 문자원 회원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오늘 낮에 보여드렸던 세명전기나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수익을 이제 세게 내겠죠. 원래 저게 저희 방에서 많이 내던 차트들인데 저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낮에 공개방송할 때 오후에 얘기했거든요. 오후에 오후 거 들으시면은 거기서 이제 저런 종목들이 왜 올라오는지 세명전기라든지 뭐 광명전기 KBI 메탈, 제롱산업, 뭐 대양전기공업 저런 종목들 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44분입니다.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45분부터 방송을 하시니까 저 여기까지 했고요. 네. 나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내일 공휴일인데 잘 쉬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이거 하신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 철강이랑 히토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아까 유니온이 히토리 관련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 잘 쉬시고요.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